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정황이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금지한 총기 규제를 폐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가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의 부모에게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LA벤처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선 주말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전망이고 칠레에서는 1년치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이 포착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벽 건설은 현재 휴전선 동쪽과 서쪽 중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에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장벽을 짓기 위한 각종 작업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장벽과 북한 내부를 잇는 자체 전술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났던 일도 이번 장벽 공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이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북한군 병사들의 손에는 곡괭이와 삽 등의 장비가 들려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경의선, 동해선 육로도로에 지뢰를 매설했고 3월에는 가로등 철거, 4월부터는 군사분계선 북측에도 지뢰 매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금지한 총기 규제를 폐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대법원 6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 시절 도입된 범프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탁이 부착된 총기로 11분간 1000발 넘는 총알을 발사해 60여 명이 사망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 담배, 총포 담당국 규정으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도 성명에서 트럼프의 대법관들은 총기 로비가 아이들과 지역사회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는 보수 우위로 재편됐으며 이후 낙태, 총기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가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의 부모에게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관한 강제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 AB 1955를 승인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되 학부모와 대화할 때는 원래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알고 있어도 부모에게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성별을 기재할 때 공식 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화장실 등 성별이 나누어져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학교 측에서 이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 이사회의 정책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주정부가 학교와 학생 가정 사이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AB 1955 법안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하원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에서 승인되면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됩니다.
한국 벤처기업 제품들이 미국 벤처협회와 협약을 통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일호 이사 일행이 토렌스에 자리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켜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며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오늘 지난 1984년 설립된 LA 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것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현지에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LA 벤처기업 협회는 나바하고 MOU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LA에 진출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OU가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very proud to sign the MOU with COSME and to help foster more relationships and better success with the startups from Korea coming to Los Angeles.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간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한 토렌스시 역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It's a perfect place for Koreans to establish their business in the city of Torrance, and we welcome them wholeheartedly. We have a great Korean community, and I'm so happy to see them growing in the. 한국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상호 간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경제뿐만 아니라 그 튼튼한 그 관계 속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국내에서 벤처 캐피탈의 거래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벤처기업들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집트에선 이번 주말 기온이 섭씨 50도에 이를 전망이고 칠레에서는 1년치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해변은 이미 한여름입니다. 예년에는 섭씨 30도 수준이던 6월 중순 한낮 기온이 이번 주엔 4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very year it's more hot. It's hotter and hotter and yeah, just terrible. 더위에 지친 개들은 도심 분수대에서 몸을 식힙니다. 관광명소 아크로폴리스는 관광객의 일사병을 막기 위해 이틀 연속 낮 시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를 덮친 뜨거운 공기층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튀르키의 기온도 40도를 넘나듭니다. 이집트에선 지난 7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50도가 넘는 폭염이 예보돼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이미 지난주 기온이 4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Climate change. I think more people should come here and realize what it's really like to be in this kind of heat. 반면 남반구 칠레에서는 15년 동안 이어져 온 가뭄이 무색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사흘 동안 350mm 넘는 비가 왔는데 지난해 1년치 강우량보다 많습니다. Este año como ninguno. Llevamos 80 años aquí y por lo que conversan los más antiguos, primera vez que se perdió tanto. 적도와 가까운 미국 마이애미에서도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와 항공기 결항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실내 온도가 화씨 88도를 넘을 경우 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실내 온도가 88도, 섭씨 31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학교 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히트데이즈 법안에 따르면 학교 교실 실내 온도가 하씨 82도, 섭씨 27도에 이를 경우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블라인드를 치고 선풍기, 에어컨 등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았으며 학군 재량에 따라 적정 실내 온도를 설정하고 에어컨 설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진다면 내년 9월 1일부터 뉴욕주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 학교 실내 온도 관련 규정은 최저 하시 6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학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최저 온도만을 관리해왔습니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법적 제한 조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화씨 90도에 육박하는 실내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천식 환자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등 건강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교사 노조는 여름철 일사병으로 작년 한 해에만 700명의 현직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호컬 주지사가 속히 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의 2,700여 달러의 가방의 원가가 57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 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만드는 중국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로자들은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장 한켠에서 잠을 자야 했고 업체 측은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가방을 한 개에 53유로를 받고 디올에 공급했습니다. 디올은 매장에서 이 가방을 2,600유로에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 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년 동안 공급 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기관은 몇 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업체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 알마니가 디올과 동일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마니 역시 중국 하청업체를 통해 가방을 공급받았으며 이 업체 직원들은 시간당 2에서 3유로를 받고 하루 평균 10시간, 경우에 따라 주 7일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가방 한 개에 93유로에 알마니에 넘겼으며 이 가방은 매장에서 약 1,800유로에 판매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차남인데 그야말로 대통령한테는 정말 애증이 겹쳐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11월 선거,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는 거야. 네. 추리를 사러 갔다 오다가 추럭에 치여가지고 아들 둘만 살아남고 원래 와이프하고 딸은 죽지요. 이렇게 살아남은 아들 둘. 그나마 큰 아들은 진짜 모범, 범생이었죠.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델러웨어의 검찰총장을 하죠. 그런데 보 바이든이 결국에는 뇌종양으로 2015년인가 16년에 죽지요. 가족들이 잃고 아버지는 정치한다고 너무 오래 가 있지.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혼자서 해요. 이 현실을 극복하느라는 헌터 바이든. 그래서 마약도 했지.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방황을 한 아들입니다. 2018년도에 델라웨어에서
이게 이제 약에 중독돼 있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에서 총을 사려고 갔는데 총기를 사려면은 자기의 이제 그 이력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 마약 중독돼 있고 마약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를 기재하지 않고 총을 산 거.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총기 소지를 했다. 예. 그게 유죄가 났죠. 어쨌든 이번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에 따른 어떤 향후의 전망, 결국에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을 맞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률 심리가 시작될 때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그런 아들인데 나는 사면하지 않을 겁니다. 예, 법 앞에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 이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에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양이 있는 시민 눈에서 볼 때는 되게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헌터 바이든한테 걸려 있는 이 혐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의 그 로비스트로 부통령의 아들이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거 분명히 아버지의 뒷심을 믿고서 헌터 바이든이 돈벌이를 많이 했다. 근데 거기에서 비즈니스 결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다가 낼 텍스를 좀 안 낸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탈이니 탈센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아직 형사적으로 다 재판할 게 좀 남아 있죠. 예. 이제 9월에 LA에서 열리는 탈세 관련 그렇습니다. 예. 재판이죠? 예. 예. 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한테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는 좀 이상한 구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인 보 바이든이 죽었어요. 근데 형수하고서 동거를 하는 거야. 그 형수가 같이 가장 가깝게 동거를 하는 형수가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총을 구매하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알고서 그때 형수하고서 헌터 바이든하고 어디다 총을 사가지고 어디다 숨겼냐? 뭐 한 3kg 되는 어느 그 슈퍼마켓 쓰레기통에 숨겼다. 그걸 찾으러 가고 헌터 바이든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분명히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캠페인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는 다시 설명을 하지만은 그거는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트럼프 쪽에서 이게 쾌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유죄 판결을 먼저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고 아들이 받은 거긴 하지만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여론조사의 결론은 바이든이 한 1%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바이든 아들의 또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쇄되느냐가 지금 다시 선거판에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만 죄냐? 바이든 너 무어서부터 너 부통령 때 아들이 네 권력을 믿고서 돈벌이한 거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랑 짜고 쳤단 말이죠. 예. 이런 걸 갖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트럼프로서는 7월 13일서부터 3일서부터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가 미러키에서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있는데 그 전전날 형량을 결정을 받습니다. 전망하는 거는 이 형사 입건된 그 범죄의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는 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 판사는 화가 나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하도 깽판을 났기 때문에 소란죄, 증인들 협박죄, 막 이래가지고서 벌금형을 10번이나 물었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시민의 도리를 안 한다 가지고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좀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선거판에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부딪힘이 대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다이제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